안녕하세요. 인문학 작가이자 번역가인 문란서생 진아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성, 즉 역사의 슈퍼스타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촌철살인의 역사의 명언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명한 역사의 명언을 원문과 더불어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14강 노자와 공자 핀잔과 찬탄을 주고받다. 노자 한비열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상, 중국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덕아와 유가의 창시자인 노자와 공자는 동시대를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기적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세기적 만남이 생각만큼 고상하고 우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자는 공자에게 쫑코를 줬고 공자는 그런 노자를 찬탄하기는 했는데 찬탄했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비아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그 사마천이 남긴 자료를 통해 그 세기적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좀 우픈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먼저 노자의 신원을 사마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자자 초고연 여향 고긴리 있냐 성이씨 명이 자담 주수장 실지사야 라오즈저 주구시엔 리상 취人理人也信理事明耳自担奏守常事之师也. 노자, 여기 자는 문장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지 놈자가 아닙니다. 노자는 초나라 고연 여양 고긴리 사람이다. 성은 이시요 이름은 귀 있잖아요. 자는 담인데 주나라 장서실을 지키는 사관이었다. 그러니까 주나라 국립도서관의 사서 내지는 관장이었다고 하네요. 여기 이 단락에서는 어려운 글자라고 하면 담, 사람 이름 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뜻을 굳이 말하면 귓바퀴 없을 담입니다. 귀가 커서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귓바퀴가 없다. 노자가 귀가 커서 그것을 자로 삼았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락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바로 성이씨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마천 형님도 혼동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어쩌면 확실히 모르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은 이시다 하면 성과 시가 동일한 것이라는 뜻인데 사실 성과 시는 엄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은 혈연을 나타내는 표지예요. 그리고 시는 경제 집단 또는 경제적 터전 이런 걸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문란서생 진화는 진씨인데 우리 진씨의 성은 본래 규예요. 그래서 규성진씨라고 하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강태공은 강성여씨입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은 성이 강이고 씨는 여예요. 진씨 여씨 할 때 진과 여는 진은 주나라 때의 제후국이었고 여는 하나라 때의 제후국 부족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규와 강은 생물학적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라는 것은 그 경제 공동체, 경제적 터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연히 다른 성과 씨가 전국시대 중기 말기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혼동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나라에 오면은 거의 완전히 혼동돼가지고 성씨가 구별 없이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확연히 달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춘추시대의 이야기나 이런 것을 볼 때 이 성씨를 혼동하게 되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오늘의 주제하고는 다소 많이 동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콘텐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자와 공자를 잠깐 살펴보고 가죠. 고대사에서 그 생몰연대는 확언할 수 없지만 특히 노자의 경우에는 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통용되고 있는 생몰연대가 서기전 571년에서 서기전 471년이에요. 공자님은 거의 확실한 편인데 서기전 551년에서 서기전 479년. 그러니까 이에 따르자면 노자가 공자보다 20살
손위가 되겠습니다. 노자는 하남 노급 사람이래요. 하남성. 방금 말한 그 여양 고긴리가 노급인데 철학가이자 사상가로 도가학파의 창시자, 저서로 도덕경이 있음. 공자는 노나라의 수도 곡부 사람, 저명한 교육가로 사학을 처음 세운 사람, 유가사상의 창시자. 공자님은 국학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사설학원을 처음으로 세워서 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뒤에 계속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자, 공자는 34살 때, 그러니까 서기전 518년에 꿈에도 그리던 주나라로 가게 됩니다. 공자는 하은주 3대 가운데 주나라의 예, 이 예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예의범절 이런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그 제도와 규범 모든 걸 통칭하는 것인데요. 공자님은 주나라의 제도와 규범을 가장 흠모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어가지고 주나라의 국립도서관을 꼭 가고 싶어 했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당시로서는 이 노나라에서 주나라까지 가는 게 꽤 멀고 힘든 일이었나 봐요. 돈도 많이 들고. 물론 34살 때니까 공자님은 스스로 말했듯이 일이 이미 자립한 시기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은 학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었나 본데 이런 해외여행, 국제여행을 하기에는 좀 버거웠나 봐요. 그런데 마침 공자님의 제자 중에 난궁경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 노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세 가문, 즉 삼한씨 중에 맹손씨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난궁경숙이 당시 노나라 군주에게 지원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세금으로 이 보조금을 받습니다. 말 2마리, 수레 1대, 그리고 시종 1명을 붙여줘요. 그러한 지원을 등에 업고 공자는 난궁경숙과 더불어 꿈에 그리던 주나라로 가서 국립도서관 사서인 노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공자 입주 물레첩이라고 공자가 주나라에 들어가 예를 물어본 장소, 거기에 세운 비인데 그건 1727년에 당시 그 낙양 현령이었던 곽조정이 세운 비라고 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여기 공자가 간다라는 책을 쓸 때 취재로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 제가 사진을 막 찍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기 걸려있던 빨래를 치워주고 했는데 요 빤스인지 바지인지 이 주인은 끝내 나타나질 않았어요. 뭐 제가 치울 수도 없고 해가지고 아쉽게 이런 모양으로 그 세기적 만남의 장소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장면, 공자 성적도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공자 성적도라고 하면 공자님의 일생을 여러 장면으로 도예한 그림입니다. 여기 병풍 앞에 노인이 앉아 있는데 노자이겠고, 여기 까만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공자님,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같이 간 난궁경숙으로 보여요. 그리고 재미있게 왼쪽에 수레가 한 대 있고 시종이 한 명 있는데 여기 말을 두 필이 아니고 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끄는 마차가 아니고 소가 끄는 우거인데, 이 공자 성적도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표현 양식이나 이런 게 시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장면에서 벌어진 대화를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국립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을 쭉 써서 제출을 했는데, 사서라면 당연히 마땅히 그 자료들을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이 노자라는 사서는 불친절하게 책은 빨리 찾아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쫑코를 줬어요. 자소원자 기인여골 개의 후의 독기연제의 즈수어연저 지런위구 지혜이쇼이 두지연짜열. 그대가 말하는 자, 여기서는 그 주례를 제정했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육신과 뒤에 뼈 골자가 나오니까 여긴 사람보다는 육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새기는 게 좋겠어요. 그 육신과 뼈는 다 이미 썩어버렸고 오로지 그 말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는 귀가 아니고 뿐입니다. 차, 군자 듣기시 즉 가, 부듣기시 즉 복루이행, 지혜 찐즈 더 지시则诈不得其时则彭类而行. 또한 군자는 그때를 얻으면, 시절인연을 만나면 곧 가는, 이 탈 것 가는 여기에서는 그 관직에 나아가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뭐 수레를 몰다, 마차를 몰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리고 그때를 만나지 못하면, 즉 시절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복루이행은, 복루라는 것은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쥐고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가는 모습을 형용한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쑥이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쑥이 바람에 휘날려서 정처 없이 또 도는 모습, 그것을 복루이행이라고 하는데, 군자는 그 시절을 만나지 못하면 관직이나 이런 걸 얻지 못하고 정처 없이 또 돌게 된다. 여기서 노자 정말 돗자리 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있은 지 20년 뒤에 공자는 더 이상 관직을 얻을 수 없어서 다른 나라의 해외에서라도 취업을 해보려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자님의 주유천하죠. 이때 노자가 그런 예언을 한 셈이에요. 노자는 공자님이 주례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 관련된 자료 좀 다 달라고 했는데, 사서가 책은 주지 않고 그 책 쓴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리고 책 말만 남아있는데 그거 하나도 소용없다. 근데 그런 거 봐서 뭐하냐 뭐 이러면서 핀잔을 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문지, 양고 심장 약허, 군자 성덕, 용모 야구, 우원즈, 량身长若虚禁止圣德容貌若为. 내가 듣건대, 여기서 지는 이 이하의 두 구절을 가리킵니다. 내가 듣건대 양고, 훌륭한 장사꾼은 깊이 숨긴다.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마치 없는 것처럼 깊이 숨겨두고 비싼 값에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군자는 성덕, 성대한 덕을 가지고 있으면 용모는 마치 바보스럽다. 요거는 우리말에서는 성으로 구별이 없는데, 담다, 그릇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중국어로는 정하고 이성으로 읽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군자가 덕을 담고 있다, 군자가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용모는 바보스럽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성대한 덕, 군자는 덕이 성대하면 용모는 겉모습은 바보스럽게 보인다, 그렇게 해서 그냥 두 가지를 합해서 군자는 성대한 덕을 지니고 있으면 그 용모가 바보스럽게 보인다. 바보스럽게 보인다는 것,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사람 좋아 보인다, 이런 뜻 아닐까요? 사람 좋아 보이면 그걸 바보스럽게 보고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큰 코를 다치기도 하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거자, 자지, 교기, 여, 다욕, 태색, 여, 음지, 시, 개, 무익, 자지신, 취, 즈, 자气为多欲太色为隐志世界无益为子之身. 여기서 거는 제거하다. 그대의 교기라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만한 태도. 그리고 다욕, 탐욕이죠. 많은 욕심. 태색은 여기서도 태는 태도고 색은 표정인데, 요거는 거만하거나 좀 위선적인 모습. 이거는 공자님이 30에 이립해서 학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좀 가오 잡는 모습. 원래 선생님들이 좀 가오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걸 형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음지라는 말은 오역하기가 쉬운데, 글자 그대로 하면 음란한 뜻입니다. 하지만 이 음에는 방종하다는 뜻 이외에 과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음지는 과분한 포부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얘기 많이 했죠. 참 과분한 포부입니다. 바로 이제 노자의 눈에 볼 때 공자가 어느 나라 조정에서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런 걸 음지라고 보고, 지금 그런 거 교기, 다욕, 태색, 음지, 이거는 모두 네 몸에 무익한 거다, 이롭지 않은 것이니까 그거 제거해라.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렇게 딱 끊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 부분으로 역사의 명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켜 뒀습니다. 훌륭한 장사꾼은 좋은 상품을 마치 없는 것처럼 깊이 숨겨두고, 군자는 성대한 덕을 지니고 있으면 그 용모가 마치 바보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핀잔을 듣고도, 쫑코를 듣고도 공자님은 그 자리를 뜨고 나서 이게 노나라에 돌아와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 바로 그 근처에서 주변 사람 몇몇에게 한 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종의 이제 뒷담화를 깠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찬탄으로 읽힐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럼 내용을 보시죠. 조, 오지 기능 비, 오지 기능 유, 수, 오지 기능 주, 야, 우즈 기능 페이, 유, 우즈 기능 요, 쇼, 우즈 기능 조,
새, 나는 그것이 잘 나는 것을 알고 있고, 물고기, 나는 그것이 잘 헤엄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수는 네 발 달린 짐승이니까 들짐승, 들짐승, 나는 그것이 잘 달리는 것을 알고 있다. 주자 가이 위망, 유자 가이 위륜, 비자 가이 위증, 저우저 거이 웨이왕, 여우저 거이 웨이륜, 페이저 거이 웨이정. 달리는 것, 그러니까 들짐승은 그물로 잡으면 되고, 헤엄치는 것은 이 인근륜인데 낚싯줄이란 뜻도 있고, 낚시로 잡으면 되고, 날아다니는 것, 새죠. 증은 주살인데, 주살은 화살 끝에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쏘는 화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살, 화살로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다. 그 본질을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어룡, 오불름지, 기승풍운이 상천, 쯔위롱, 우뿌능쯔, 지청펑윈, 얼상티엔. 용에 이르러서는, 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그것이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의 동물이 아니니까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특성도 잘 알 수 없고, 특성을 잘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잡을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신비롭다. 노자를 용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금일 견노자, 기유 용야, 우찐르 찐 라오즈, 지여롱예. 오늘 내가 노자를 만나보았는데 그는 마치 용과 같았다. 그러니까 정말 오묘하고 깊고 예측 불허의 그런 모습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과 같다. 그러니까 칭찬한 말이라고 일단 보기가 쉽겠죠. 하지만 이걸 삐딱하게 까칠하게 보면, 아니 도서관 사서가 말이야 지금 독자가 찾아와가지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찾아주지도 않고, 책은 찾아주기는커녕 도리어 뜬구름 잡는 소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처세론만 뭐 늘어놓고 젊은이의 앞길 기나 꺾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그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그걸 용에 비유해서 점잖게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 아니냐, 뒷담화 깐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사마천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자, 수도덕, 기학, 이자은, 무명이무, 라오즈, 쇼, 따오더, 지시에 이, 쯔인, 우밍, 웨이우. 노자는 수, 이거 포 숫자인데 닦을 수하고 통해서 써요. 노자는 도덕을 닦았는데 그 학설은 자은, 자기를 숨기고 무명, 명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일로,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은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덕, 뭐 윤리, 그러니까 모랄리티 이게 아니고, 도는 천지만물의 본원, 시원, 덕은 그러한 도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도가 철학의 특수한 개념인데, 이런 것은 그 철학 내용을 다루는 컨텐츠에서 자세히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거주, 구지, 견주, 지세, 내, 수거, 쥐,周, 周知, 见, 周知, 衰, 나이, 수이, 취. 노자는 주나라에 거주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주나라가 쇠퇴하는,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는 곧, 여기서 내는 이해자의 이체자입니다. 이해 곧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주나라를 떠났대요. 그래서 지관, 관령 윤희활, 즉 관, 관링, 인시 위에 관소에 왔더니 관을 책임지는 윤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윤희는 당시 주나라의 대부였다고 합니다. 자장, 은의, 강이 아져서, 즈장, 인이, 장외워, 주수. 선생님께서는 장차 응거하시려고 하니 이 강도 강할 강자의 이체예요. 억지로나마 나를 위해 책을 하나 써주십시오. 윤희의 부탁을 노자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가 노자의 작품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어시 노자 내 저서 상하편 언도덕지의 5천여원 이거 막지 기소종 위시老子乃注释上下篇
言道的之意无谦于言而去，莫知其所终。이에 노자는 곧 상편 하편으로 된 책을 지었는데 도덕의 뜻을 5천여 마디로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써두고 떠나버렸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떠난 뒤의 상황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여기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노자 화오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앞서 말한 노자의 생몰연대가 맞다면 노자가 죽은 지 약 500년쯤 뒤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요. 한나라 명제 연간인데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보니까 그 대표적인 개념 공 이런 게 도교의 무 이런 거하고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게 혹시 500년 전에 노자가 한국간인지 성간인지를 넘어서 서역으로 갔는데 인도로 가서 그쪽 사람들을 교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불교가 그 지역에 맞게 좀 변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는다든지 뭐 이래서 다시 역수입된 거다. 그러니까 불교는 도교의 인도 버전이다. 이게 바로 노자 화오설. 그러니까 노자가 인도 서역으로 가서 그쪽 오랑캐들을 교화했다는 설이고 요건 나중에 노자 화오경이라는 짝퉁 도교 경전으로 만들어졌어요. 좀 재밌는 얘기지만은 좀 웃기는 얘기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완전히 엉뚱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도교와 불교 사이의 어떤 유사성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만든 재밌는 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세지학 노자자 즉출유학 유학 역출노자 스즈쉐저 추 루시에 이 추 라오즈 세상에서 노자를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 출은 물리치다 배척하다예요. 유학을 배척하고 유학을 배우는 사람들 역시 노자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도가와 유가가 서로 물리치고 배척하는 거 이미 한나라 때 그러니까 사마천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사마천이 말하기를 도부동 불상위모 道不同不相为谋即为事也 기위시야. 그러니까 도가 다르면 함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것을 두고 한 말일까?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이 도부도 불상위모는 논어위룡공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마천 시대에 공자님이 남긴 말 어떤 형태로 되었든지 세상에 유통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로 삼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기독교와 불교라든지 종교가 서로 다르고 그러면 뭐 얘기하다 보면 서로 싸움 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마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이 무이자와 청정자정 리얼 우웨이 쯔화 징징 쯔정 이 노자는 무의하면 저절로 교화가 되고 청정하면 저절로 올바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무의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하게 되면 위정자가 특별히 굳이 어떤 일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가 되고 또 뭔 제도를 만든다 어쩐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아도 세상은 저절로 올바라진다. 이게 이의가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무의자와 청정자정이 사자성어로도 꽤 많이 인구에 회자되죠. 그래서 역사의 명언으로 골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세기의 만남 나름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